자, 우리 이제 세 번째 우리 기출 이제 마지막 기출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생님이 다 살펴보니까 우리 수업 때 다 다루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업 때 이제 다루지 않은 게 하나 남았는데 굉장히 지문의 길이도 길고요. 내용이 가장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딱 남아 있습니다. 자, 조금만 힘을 내서 세 번째 지문을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4회 지문이고요. 한번 이제 찾아봐야 되겠다, 그죠? 뭔지. 자, 우리 한번 교재 수능 기출의 미래에서 요게 뭐냐? 36강입니다. 36강에 4회 58에서 63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미 찾아서 확인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 사회제재, 우리 역시 만만치 않은 영역입니다. 굉장히 지문도 길어요. 쌤하고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지문이다. 자, 1문단 제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 보험. 자, 지금까지 과학 이야기하다가 이번에 또 보험은 하고 들어갑니다.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 많은 사람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우리 보험하면 우리 보험료를 이렇게 내야 됩니다. 가입자들이.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그 보험에 해당하는 어떤 사고가 암보험인데 만약에 암에 걸렸다 이런 경우가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해서 보험금부터 제도이다까지 덧칠합니다. 역시 항상 우리 개념이 비문학에서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출제자는 얘가 뭐다 이런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될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 개념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요거 개념이다. 보험에 대한 개념이다. 이 보험과 관련된 용어들, 위험 공동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보험금이라든지 얘네들을 기억에 두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이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죠. 장래에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보험에 들어가 있으면 아까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치료받는데 많은 돈이 드는데 그거를 미리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보험사로부터. 그러니까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가 이건 해야 되는 겁니다. 보험금 지급은 사고가 발생해야 돼. 암이 걸려야 되는 거죠.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보험 덧칠. 여기서 가장 또 반복되는 게 뭡니까? 보험이죠. 보험.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서 조건이 실현되느냐 실현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그래서 계속 이 보험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조건부 상품 덧칠합니다. 조건부 상품이라는 게 뭐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아까 보험부터 보험 제도에 대한 1문단 첫 번째 문장은 우리 덧칠했었고, 자, 우리 1문단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문단 우리 1문단 그죠? 우리 1문단이 뭡니까? 1문단 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까? 뭐에 대한 설명? 우리 보험입니다. 보험. 우리 보험에 대해서 우리 많이 들어는 봤을 겁니다. 우리 보험에 대해서 첫 번째 보험이 뭐다라는 어떤 개념. 자, 여기에 어떤 언급된 용어들이 보험료, 보험금, 위험 공동체 이런 용어들이 거기에 나와 있었다는 것이고, 아까 무슨 상품? 우리 조건부 상품. 보험은 조건부 상품이다.
자, 요런 용어들이 나왔었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이 문단은 거기 보면 우리 가묶음입니다. 가묶음인데 굉장히 길어요. 그죠? 굉장히 독해하는데 좀 어려운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 문단 갑니다.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위험 공동체 덫이랍니다. 우리 이미 아까 개념에서 뭔가 위험을 그런 위험을 언제라도 그런 위험에 부딪힐 수 있는 구성원이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납부하는 보험료는 아까 누가 내는 겁니까? 보험사에 보험 가입자가 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보험료와 보험료 덫이랍니다. 지급받는 보험사로부터 그 보험 가입자가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은 자 보험금 덫이랍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자 이 문단 제일 위에 아까 뭐가 보험료, 보험금, 위험 공동체 이렇게 언급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게 나오지 않더라도 이런 용어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이런 어떤 지문 독해의 배경 접근하는 이런 요령 방식을 잘 연습을 통해서 익혀야 되는 겁니다. 자, 보험금은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보험료와 뭐는 보험금은 여기서 뭐와 보험료와 보험금은 이걸 정해야 되겠죠. 보험료가 얼마니라 보험금 얼마 주겠다 이런 것들 그냥 감각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위험 공동체 다시 위험 공동체 덫이랍니다. 사고 발생 확률 덫이랍니다. 사고 발생 확률 덫.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정 사고가 발생할 확률 덫이라죠. 이게 아까 앞에 나온 뭡니까? 사고 발생 확률을 또 조금 다르게 뭐라고 표현했다? 특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은 말이죠. 정확히 알 수 없죠. 어떤 사고가 100%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아까 우연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동안 발생된 사고를 바탕으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데이터가 있겠지. 그 확률을 그래서 발생 확률입니다. 확률을 예측한다면 관찰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 확률에 근접하게 됩니다. 데이터가 많아지면 우리가 나이가 몇 세에 들어서 대충 요때 요런 질병에 많이 걸릴 것이다. 이런 거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거기서 사고 발생 확률 다시 터치합니다. 사고 발생 확률. 본래 보험 가입의 목적은 목적은 뭘까요?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험에 가입하겠다라고 했을 때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닙니다.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미래에 경제적 손실을 만약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만약에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해서 돈이 들게 됐을 때 그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으므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은 위험 공동체 덫이라서 3번 반복되었죠.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 다시 위험 공동체 덫입니다.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거기에 부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다. 위험 공동체 위험에 거기에 부합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거기 보험료 다시 덧칠했고요. 공정한 보험에서는 이제 공정한 보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보험료는 구성원들, 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것이고 내야 되는 것이고 그가 지급받을 가입자가 지급받을 누구한테?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부터 일치해야 된다까지 덧칠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나와 있니? 공정한 보험이란 뭐다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 덧칠하세요.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 덧칠.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일치해야 하며 그랬고 그 밑에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 덧칠했고
사고가 발생할 확률, 사고 발생 확률에 뭡니까?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뭔지 설명했고,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와 보험료의 비율을 보험료율이라고 하는데, 보험료율 덧칠 개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자, 가로합니다. 보험료율부터 확률보다 높으면, 이런 가정이나 조건 나오면 가로,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그 반대의 경우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공정한 보험에서는 공정한 보험 덧칠 하세요. 우리 가묶음에서는 중반 이후에 따라서 밑에 공정한 보험이 뭐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문단. 굉장히 이 문단 복잡했습니다. 이 문단. 자, 이 문단에서 가장 우리 화제가 뭐겠습니까? 중심어는 공정한 보험입니다. 공정한 보험에 대한 공정한 보험. 자, 그러면서 우리 여기 엄청나게 많은 어떤 우리한테 부담을 주는 용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새롭게 등장한 말이 뭐냐?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 우리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고,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 그 다음에 우리 보험료율. 보험료율이 뭐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러면서도 다양한 어떤 얘네들 간의 어떤 상관관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가 같고 일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공정한 보험이 되려면 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우리 거기에 킬러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킬러 문제였는데, 요거 풀 때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정한 보험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고요. 3문단 갑니다. 물론 현실에서 우리 보험사는 보험사 덧칠합니다. 보험사가 뭘 해줍니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죠?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보험료 또 덧칠하세요. 이건 우리 가입자가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아까 이 문단 가묶음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원리가 나가는 거죠. 뭔가 공정한 보험이 되려는 어떤 원리.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하는 원리가 나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보험료하고 아까 보험금 다시 덧칠합니다. 보험료와 보험금이 굉장히 중요하죠. 보험료와 보험금. 그런데 보험 가입자들 덧칠합니다. 우리 위험 공동체, 다른 말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되겠습니다.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대해서 진실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한, 내가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알겠지. 보험사 덧칠합니다. 보험 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보험 가입자 덧칠하세요.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거기에 서로 맞는 보험료를 책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험료 덧칠하세요. 보험사가 보험료 이만큼 받아야 되겠다고 할 때 그 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가 보험 가입자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 덧칠, 사고 발생 확률 덧칠하세요.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 여기 아까 뭐도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 사고 발생 확률.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사고 발생 확률이 낮은 사람들하고 뭡니까? 아플 이유가 잘 건강한데도 뭔가 건강에 위험을 받고 있는 사람보다도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되면 거기에 보험료 더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좀 부당하게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위험 공동체 덫에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사 덫입니다. 이미 자기가 아플 거를 알면서도 말을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건강한 사람처럼 그럼 보험료가 낮아요. 그럼 낮은 보험료를 내다가 바로 건강을 해서 많은 보험금을 받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한다는 그 말이야. 보험금 덫이랍니다. 보험사는 보험사 덫을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너무 돈이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메꿔야 된다는 거야. 보전하기 위해서 구성원이 납부해야 될 결국 보험료 덫입니다. 보험금이 많이 나가니까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립니다. 가격을 올리는 거죠. 인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이게 부당한 거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데 보험가입자 덫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보험가입자 덫을 보험사 덫이라 써요.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결국부터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 데까지 덫이랍니다. 결국부터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 데까지 덫. 공정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 보험사 입장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우리 당연히 그 보험사의 문제이면서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당하게 뭔가 손해를 받아야 되는 우리 보험가입자들 생기게 됩니다.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사 덫을 보험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보험가입자 덫을 감춰진 특성 자기 신체에 어디가 안 좋다라는 걸 보험가입자는 잘 알고 있겠죠?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문들이 길다, 그죠? 자, 우리 3문단 보겠습니다. 3문단. 자, 우리 3문단. 자, 3문단에서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공정한 보험이 돼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어떤 원인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정보의 비대칭성. 자, 누구와 누구 사이에 우리 보험사와 보험가입자가 되겠습니다. 정보가 이 보험사가 뭡니까? 정보가 부족하죠. 보험가입자에 비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어떤 보험료와 보험금 사이에 뭔가 그죠?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험금이 자꾸 요 정도 사고 발생 확률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고 발생이 많이 일어나는 거야. 어떤 특정 개인들이. 그럼 보험금이 더 많이 지불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구 입장에서? 보험사 입장에서 이런 문제 상황 여기 어떤 문제가 있다. 요게 3문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험 공동체, 지금 이제 보험사, 보험가입자, 이런 표현은 지금 3문단에 처음 나온 겁니다. 그죠? 그리고 보험료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용어들이 되겠습니다. 요 녀석들의 상관관계를 잘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문단 가보면요.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는 자 이제 법입니다. 상법.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뭔가 이제 어떤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부터 제도 이다까지 덫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를 우리 상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까? 고지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읽지 않아도 그죠? 뭔가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한테 뭔가를 고지 뭔가 알려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험 계약은 자 보험 계약 덧칠 처음 나온 말이야 그죠? 보험 계약 덧칠 계약은 보험 계약은 당사자가 누구겠습니까?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가 되겠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 가입자 덧칠하세요. 청약이라는 것은 뭔가 이제 뭔가 요청하는 요구하는 거다 그죠? 요청하다.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 요청에 대해서 승낙 보험사 덧칠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 계약은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사이에 뭡니까? 이 어떤 약속이다, 계약이다. 보험 가입자는 자 다시 보험 가입자 덧칠하세요. 계약할 때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어떤 의무 사항이 되겠다. 고지 의무니까 중요한 사항 덧칠하세요. 이게 바로 고지 의무죠.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 다시 덧칠.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몸이 안 좋다, 특별히 안 좋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보험사 덧칠, 보험 가입자 덧칠. 반복되는 말들에서 계속 덧칠하고 있습니다. 청약에 대한 승낙을 보험사가 아까 보험 가입자가 청약을 하면 보험사는 뭐 합니까? 승낙하면 이게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승낙을 결정하거나 혹은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중요한 상황을 토대로 이 사람한테 보험료를 더 받아야 되겠다. 왜 나중에 보험금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미리 좀 더 많이 내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고지 의무 덧칠. 우리 사문단의 가장 중심어가 뭡니까? 고지 의무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했죠.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보험 덧칠하고 동기를 상실하게 잃게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뭔가 좀 부당한 뭔가 왜곡된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지렛대 역할을 뭐가 합니까? 우리 고지 의무가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자 무슨 문단? 사문단. 자 우리 사문단에서는요 역시 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결해야 되겠다는 해결 방안이 나와 있어요. 그 해결 방안이 바로 뭡니까? 고지 의무다라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뭐해서 우리 보험 계약에서 계약 전에 누가 우리 보험 가입자가 누구한테 우리 보험사한테 뭐를 해야 된다? 중요한 사항을 고지해야 된다. 이게 우리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문단 또 긴 문장 이제 5문단 살펴보겠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계약 덧칠하세요. 고지 의무는 체결 전 보험가입자가 고의나 일부러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자 보험가입자 덧칠하고요. 그 밑에 중요한 사항 덧칠 그리고 보험사 덧칠합니다. 보험가입자가 우리 보험사한테 그러면 이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나 많이 아픈데 조금 아프다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됩니다. 고지 의무 덧칠하고 위반 덧칠합니다. 그래서 고지 의무 위반의 어떤 관련된 내용이 이제 뭡니까? 1, 2, 3, 4, 5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상법은 보험사 덧칠하세요. 요거는 아직 잠시 멈추고 이러한 경우에 우리 상법은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까지 이러한부터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까지 덧칠하세요. 중심 문장 덧칠하고 계약 해지권이라는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중요한 사항을 보험가입자가 알리지 않으면 일부러
우리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 계약을 해지, 없던 일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험사는 다시 보험사 덧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이거는 이전, 이후 상관없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지의무 덧칠하고 위반 덧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권 행사는 해지권 행사 덧칠합니다.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가능합니다. 우리 보험가입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약 해지권은. 따라서 거기 보험사 다시 덧칠하고, 자, 그 밑에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죠. 보험사 다시 덧칠, 보험금 덧칠. 이미 만약에 이런 경우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자, 이미부터 지급했다면 조건 가정 괄호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떤 계약이니까?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덧칠하세요. 일반적인 어떤 법의 의무 위반과는 달리 보험가입자 덧칠,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고지의무 덧칠, 위반 덧칠. 보험사가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덧칠, 해지권 덧칠. 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데부터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덧칠하세요.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계약할 때 보험사 덧칠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고지의무 위반 덧칠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덧칠하세요. 보험가입자 덧칠 고지의무 위반 덧칠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됩니다. 제외됩니다. 이게 약간 제한되는 거죠. 만약에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어떤 잘못이 있었다면 이거는 계약 해지권 행사할 수 없다가 되겠습니다. 이는 보험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가입자 덧칠하세요.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덧칠. 또 보험사 덧칠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해지할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양자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보험가입자 덧칠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장기간 놓여 있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덧칠.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고지의무 위반 덧칠하세요. 중요한 사항 중에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을 때는 그러나 뒤에 고지부터 없을 때까지 괄호하세요. 조건. 보험사 덧칠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보험사고와 그 중요한 사항에 관계가 없을 때, 그렇지만 이때도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다. 해지권 덧칠하세요. 굉장히 길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분단. 자, 5문단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고지의무가 나와 있었다면,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지의무를 보험가입자가 위반하게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1차적으로 우리 보험사가 뭐가 생깁니까? 계약 해지권이 생깁니다. 여기 큰 맥락이 없고, 두 번째는 이 해지권, 계약 해지권에도 뭐가 있다?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약 해지권이 있고, 그리고 뭡니까? 어떤 제한이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 사항이 아까 두 가지. 첫 번째는 첫 번째 제한이 뭐였습니까? 누구도 잘못이 있다. 누구도 보험사도 잘못이 있을 때 해지권을 제약할 때, 그 다음 하나가 행사 기간.
이거 계약해지고 행사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다라는 내용이 뭐에 대한 이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조금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를 우리 사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휴식입니다.